안녕하세요. 자, 지난번까지 저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노란 책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조회수가 나와서 안 잘리고 다시 하자고, 그때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왔으면 바로 잘렸을 건데, 이 바닥이 참 이게 험하거든요. 정글이에요, 정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딴 걸 하면 어떠냐. 진지게 얘기했으면 그 책을 좀 천천히 했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내가 너무 아까운데, 이 책은 진짜 아까운 책인데 이걸 하기로. 이게 기도책, 제 책 중에 상당히 많이 팔아먹은 그 노란 책도 그렇지만, 이거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두 번째 권을 준비한 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그 절에 가면 거기서 기도해봐라. 그러니까는 큰 절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다 좋은 데가 아니고 어디 딱 포인트가 있거든. 기도 명당 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봐라. 잘 나온다. 뷰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을 사실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은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사찰에 가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동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학교에는 그런 동선이 있어요. 대학 같은 데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 있는 학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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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발자국으로 해서 동선 표시들을 해놓죠. 그런 것처럼 설명문과 함께 그 불친절한 그 입간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도대체 몇 놈이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영어를 또 반을 넣어가지고 그건 뭔 과잉친절이래. 도대체 외국인 내국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몇 놈 있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판이 좁다 보니까 더럽게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더럽게 웃겼거든. 왜 이따구로 쓰느냐? 근데 제가 써보니까 글자 수가 몇 개 안 들어가. 그래서 그따구로밖에는 못 쓰겠더라고. 왜 그따구로 쓰느냐고 얘기했지만 나도 그따구로 썼다는 거. 이게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쉽게 쓰려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는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딱 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절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불교에 크게 관심 없어서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 맞나? 친구 따라 강남을 갔지.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땅 산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나 대충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그냥 입장료만 띄고 가지. 그래서 입장료 왜 받냐고. 산에 가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돼요? 절산이야. 절산이야. 그리고 길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에 왜 길이 있는지 너네 생각 안 해봤냐? 절 때문에 길 생긴 거야. 절 때문에 길 생긴 거야. 그리고 입장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 입장료 안 냅니다. 절에 다니는데도 나는 입장료를 내요. 잘 안 다니는 겁니다. 잘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조기종 신도증 10,000원짜리 하나만 끊으면 전 입장료 사찰 프리패스입니다. 1년에 10,000원입니다. 1년에 10,000원.
그리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 절 또 다 아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또 다 빠지는 거고, 70세 이상 빠지는 거고, 그 동네 사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장애인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빠지고 뭐 이러면 실제로 내는 비율이 50%도 채 안 됩니다. 절에 전체 오는 사람의 오는 그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는데 왜 그래요? 날라가. 그리고 안 오는 게 편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오는 게 편해. 개인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안 오는 게 편해. 그리고 모든 사유지나 사실 그런 거는 자기가 매기고 싶으면 매겨도 돼. 여러분 아파트의 입장료 매겨도 됩니다. 매겨도 됩니다. 진짜요. 그래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사립박물관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더럽게 많잖아. 다 입장료 있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절과 관련해서는 가면서 말이 많아. 안 가면 되는데 가면서 입을 털어. 희한하지. 입장료 매기는데 치고 창덕궁 가면서 입 터는 사람 못 봤거든? 꼭 입을 털어요. 그래서 지나만 가는 건데 날라가. 날라가. 사유지를 밟지 말고 날라가. 괜찮아. 그래서 그 입장료 내는 사람들이 타종교 무종 다른 종교 사람이 굳이 왜 땅을 밟으러 와? 그러면 오지 마.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배짱식으로 말하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유튜브야. 그럼 또 이제 악플을 달아요. 유튜브는 욕을 해도 돼. 사실. 관계 없어. 서로 하는 거야.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업들을 조계종 문화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루트. 그래서 어디를 효율적으로 어떤 절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절은 관광이 목적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관광이 목적인 데면 뚜렷하게 동선이 나와요. 박물관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1관을 이렇게 돌고 2관 돌고 이렇게 동선 배치를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절은 관광객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생각해봐. 아니 해인사에 관련자만 오지 관광객이 왔겠냐고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만 해도 야 배 꺼진다 이런 시절에 무슨 관광이야 관광은. 여러분이 평생 신혼여행 어디 가서 북옥 하와이 갔는데 무슨 관광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선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동선이. 그래서 그냥 예배 공간, 그 다음에 스님들 사는 공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건물 구조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절하게 순서를 해서 착착착착 연결시켜주면 한 번만 가면 싹 돌고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놓친 데가 없구나. 그리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가 영업만 되니까 여기서 1,000원 내고 플러스 1,000원 한 번 더 묻고 더블로 가서 한 번 절을 하면 내가 팔자가 비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친절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기본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국 불교는 언제나 안 친절해. 안 친절한 이유는 뭐냐면 개신교는 친절한데 불교가 안 친절한 이유는 불교는 스님들이 자신을 수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면 가오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조폭과 수행자는 가오로 삽니다. 그래서 가오가 무너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친절하면 가오가 무너져.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근데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깝깝하지.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절은 교회랑 달라서 아무리 종교가 지금 영향이 축소되네 어쩌네 해도 불교에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몇백만씩 오는 거예요.
몇백만씩. 그 사람 중에서 0.01%에게만 감동을 줘도 불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0.01%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저거는 어떻게 망할까? 저거 망하는 것도 쉽지도 않겠다. 그런데도 백을 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자리가 잡힌 게 무너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 친절이라는 생각들은 해야 돼. 그리고 절의 특징이 스님만 안 친절한 게 아니고 종무원도 안 친절해. 어떤 가풍인가 봐. 신도끼리도 안 친절해. 그래갖고 처음 온 사람이 방석 잘못 깔다가 공변을 당해요. 신도 많은 절은. 신도 없는 절은 썰렁해서 야, 이게 뭔가 싶지? 참 이게 인생이 묘해. 여튼 그렇다 치고 아직까지 이 탄을 못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딱 갖고 왔어요. 힘든 거 갖고 왔다. 힘든 거 갖고 왔어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방금 요 앞에 커피 마시다가 이게 눈에 보이길래 한번 쳐봤는데 소리가 좋아.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법사님한테 이거 잠깐 갖고 가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좋아요. 작은 놈 치고는 이 소리 좋아. 인생 종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뭐 싱잉볼 어쩌고 해서 뭐 명상에 도움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쌉소리고요. 무슨 개뿔 그런 생각 했었던 적 거의 없었어요. 근데 티베트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공명되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인잔으로 되는 거고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또 예전에는 좌종이라 그랬어요. 좌종. 앉아있는 종. 주저앉아있는 종. 그렇게 이렇게 치는 거고, 뭐 하는 거냐면 부처님한테 나 왔어요 라고 할 때 요게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한테 복전함에 돈 놓고 이 좌종을 한번 이렇게 칩니다. 나 이렇게.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결혼식장에 가면 혼주랑 눈을 맞춘다는 거. 그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전함에 돈 넣고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요거 종 한번 때리고. 중국은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에서는 요렇게 안 하고 거기 이렇게 북같이 생긴 쇠로 된 이렇게 큰 방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흔들어요. 짤랑짤랑 이렇게. 그렇게 흔들고. 정 없으면 손바닥 2번. 손바닥 칩니다. 손바닥. 나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혼주를 보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 이렇게 한번 말을 시키는 거지.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분명히 고지하는 거야. 내가 이황을 넣습니다. 내 이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건립할 때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쳤었어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놓고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사가 있고 뭐 이러는데 시주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동량이라고 합니다. 동량. 동량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동으로 됐거든요. 냥 하는 것 같지 않아? 냥 하는 것 같지 않아? 들어봐. 양냥거리잖아.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문화가 어디에 기록이 나오냐면 이렇게 치는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원효 당시에 있었던 대한스님. 그러니까 통일신라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통일신라 직후에 원효가 통일되고 직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 그러니까 옛날이지. 그때 대한이 이걸 치면서
대한하고 다녔다는 거야. 세상이 편안하다. 너네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너네의 본질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본질을 찾아라. 그 본질에 집중해라.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의 본질은 젊다. 뭐 그렇게는 안 보여. 그렇게 해서 대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땡을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주목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불교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땡땡 치고 다니니까 그거를 땡땡이라고 했다. 그래서 땡땡이 중 땡중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동발이라고 합니다. 동으로 된 바루같이 생겼다. 동으로 된 바루같이 생겼다. 그래서 좌종이라고 하는 거는 놓고 종치는 용이고 들고 다니는 건 동발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퍼져가지고 심벌치 같이 생긴 거는 요발이라고 하죠. 요발. 이렇게 바라춤 출 때 그 바라 여기 봐라 이렇게 그건 요발. 요발. 주둥이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지. 요발. 이건 동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동발. 그리고 법당에 놓고 치는 거는 좌종. 그리고 요즘 티베트나 저런 데서 자꾸 뭐 이러면서 소리로 뭐 파동을 저희 어떻게 약을 파는 거 싱잉볼. 다른 말로 쌉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상 종치면서 명상. 네 인생이 종친다. 요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진짜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건 내가 진짜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이거 자꾸 반지냐고 물어보는데 손가락이 엄줍니다. 반지 아니고 손가락이 엄줍니다. 이 금강적 좋잖아. 이게 좋잖아. 지압용으로 아주 좋아요. 이게 지압용으로 좋고 이렇게 어디 아플 때 이렇게 쑤시기도 좋고. 이게 벼락이거든. 벼락의 집성체거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벼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벼락이 붙어 있으면 5고죠. 3개가 있으면 요 2개가 날아가고 이건 5개짜리잖아요. 2개가 날아가고 3개만 있으면 3고죠. 하나만 있으면 독고. 젓가락 같이 생겼어요. 하나만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8개가 있으면 8고죠. 이렇게. 그래서 1, 3, 5, 8. 희한하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8고적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이라는 게 뭐 사성제 8정도 할 때 거기서는 또 그런 의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저고 이걸 은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원래 동으로 된 거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그거는 조금 부드럽게 생긴 건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4만 원인가 거금 4만 원인가 주고 산 엄청난 제가 90년대생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4만 원이 무지 큰 거예요. 그걸 조계사 앞에서 바가지를 쓰고 사가지고 지금도 중국 가면 4만 원에 사는데 야씨 그때 그렇게 쉬웠나 싶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손에 쥐고 다녔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손에서 쇠 냄새가 나가지고 동전 같은 거 오래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요. 칼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과도 없어가지고 카타칼로다가 이렇게 사과 깎아 먹어. 카타칼로 사과 깎아 보셨어요? 비린내 납니다. 이게 횟집에서 그 회칼로 과일 깎은 거하고 비슷해. 그리고 제가 그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런데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선 이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횟집 가면 난 저 밥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왜 횟집을 가느냐? 꼭씨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 방이 있다고. 짜증나게. 그리고 나 회 못 먹는다고 그러면 튀김 드세요. 야씨 그러면 장소를 바꿔. 내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내가 밥 사준다 하는데 지가 횟집을 잡어. 이런 상도덕도 없는 놈.
아, 지가 돈을 내면 차라리 내가 먹기 싫은 거라도 갈 수 있지. 야, 내가 사준다는데 왜 네가 네 입맛을 정해? 갑자기 분노가 치미네. 요즘 늙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은으로 만들어 볼까 이랬더니 누가 다행히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아주 좋아. 생각보다 아주 좋아. 그리고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은숟가락 한 벌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 무게 돼요. 은숟가락 있잖아, 은숟가락.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승가대에 그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했어. 교수들한테 자랑을 했어. 탁씨, 나 이런 거 있다. 인생은 자랑하는 맛이거든. 나는 저 방에다가 짱 박아놓고 좋은 거 놓고 이렇게 자기 혼자 보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나 진짜 비싼 거 갖고 있으면서 은행 대여금고 쓰고 내가 이런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하거든. 지도 못 봐. 그게 네 거냐? 그게 네 거냐?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이게 무슨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이 내 거다라고 그냥 자기 체면만 걸면 돼. 야, 그러면 그냥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굴리거든요. 이게 갖고 다니거든요, 계속. 물론 그러다 이제 잊어먹으면 눈앞이 삼삼하지. 어른들이 옛날에 그 삼삼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했는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이게 또 짜증나. 그렇게 해서 자랑을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나 그거 처음 배웠네. 여기에 원래 중간에다가 사리를 박아야 된대. 야, 그거 사리 박는 거야 이러더라고. 고려시대 건 사리가 박혔대. 이거 내 거 좋아 보이니까 배 아파서 씨. 그래갖고 어저께 전 원장 스님 뵈러 갔는데 그 어른이 학교에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가는데 요걸 또 맞추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좋대. 왜냐면 어른들 선물하기가 참 어렵거든. 이게 형편 괜찮은 어른들한테는 뭘 선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랫사람 선물하는 거는 그냥 짜잘한 거 줘도 다 고마워해. 근데 위로는 선물하기가 참 어렵거든. 이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딱 드렸거든. 그랬더니 또 요번에 또 누구 어디 선물할 때 있다고 또 교수협의회에서 이것도 만들면 안 돼. 자꾸 귀찮게.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로얄티 받을까 지금. 이거 됐다 좀. 내가 구경시켜 줄 테니까 이거 잠깐 봐. 이거 떨어뜨리면 물어내. 자. 어디서 맞춰요? 이거 수분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아. 그리고 이게 손으로 쥐고 있으면 지압이 잘 돼. 그리고 저거 갖고 있으면 저게 번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꼭 저런 거 안 갖고 있어도 나쁜 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독하면 나쁜 것도 안 붙어. 그래서 저 벼락 치는 무기가 저 벼락 치는 무기가 원래 제석천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우스도 저 벼락 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벼락을 상징하는 무기. 그리고 예전에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 예, 최강의 무기. 그래서 저게 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벼락이 있다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벼락이 옛날에는 최고로 무섭고 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천둥의 신 토르 이래가지고 막 망치를 들면 막 벼락이 치고 어쩌고. 그러니까 벼락신이 옛날부터 그냥 자연 중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태양 물론 강력하지만 태양은 좀 항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벼락은 세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벼락해갖고 이렇게 좀 C컵 해본 적 없어요? 천둥벼락 해갖고 촥 하면 뭐 이렇게 하늘에서도 이렇게 막 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스님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몸 안에 벼락이 붙어 있어. 찾아보면 그게 한참 클 때 살 터져 가지고 벼락 흔적이 있어. 벼락 흔적이. 여러분들은 아니 나 어렸을 때 그거 몰랐네. 근데 이거 이제 연장해 줬다고 너무 쌉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내가 몸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흉터가 있는 거야, 다리에. 그래서 내가 맞았나? 근데 이 정도 터질 정도면 엄청난 뭔가가 있었을 건데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살 터진 거라던데? 가로로 안 터져. 아니 그 가로로 터지지, 가로로. 이게 이렇게 터져,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벼락 친 것처럼 터져. 벼락 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팽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벼락이 있어. 벼락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제석천을 상징하고 제우스도 같은 벼락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아리안족의 어떤 모신앙과 관련될 것이다. 공통된 신앙과 관련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제석천이 둘 다 벼락신이고 둘 다 여자 좋아하고 다 그게 있어. 다 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펜트하우스의 원조지. 산 꼭대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펜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꼭대기층 그러면 추운 집, 약간 싼 집, 아파트 쌌다.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파트 없었던 거 아니요? 예전에 5층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거 아파트 허물어졌지. 그 유명한 와우 아파트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5층짜리였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지어갖고 이 나라가 60년대인가 70년대 초인가 언젠가 해가지고 그거 그냥 산풍처럼 이리 됐죠. 이리 됐죠. 진짜.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뭐 오래된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대부분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기도책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원래 기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랑 이제 외국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특히 인도 가면 당분간은 인도 안 가고요. 나는 인도가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 안 가고요. 인도는 도대체 뭐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저게 도대체 몇 명이나 사는지도 모르겠고 중국보다 인구가 많다고도 하고 뭐 16억이라고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건 뭔 나라인가 뭔가 싶은 진짜 거의 끝판왕이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도의 생필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휴지다. 왜? 휴지는 사람이 안 사. 인도 사람들은. 휴지 안 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로 닦는다고 생각하지? 물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 물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을 구하기 쉽지 않고 휴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으로 하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왼손 손톱 밑에는 까만 게 껴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왼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밀었을 때는 상대를 겁나 모독하는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냥 좋게 말했을 때는 물로다가 해서 이렇게 씻는다라고 하지만 인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륙국가에서 물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집마다 물이 있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전부 다 뭐 지하수가 있고 뭐 우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우물에 귀신도 살잖아. 링 이래가지고 이렇게 대가리 풀고 뭐 나오고 거기 그 우물에서 머리 감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머리 감고 이렇게 밤에 머리 감고 이렇게 쫙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우물 막았잖아.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걸로 못 나오니까 어디로 나와? 텔레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오겠어? 나올 데가 없는데 텔레비로도 기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지하수가 우리는 그물망 같이 깔려 있는 거고 대륙국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파도 안 나옵니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가 꼭 물로 씻는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꼭 씻을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거지 같아. 이런 얘기를 꼭 굳이 이렇게 리얼하게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난 말하면서도 웃겨. 들으면서는 안 웃겨? 뭐가 안 웃기냐고 묻냐면 굳이 이 시간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게 인생인가? 뭐 이렇게 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제가 이제 미술사를 전공했거든요. 우리 미술사를 이렇게 한국 미술사와 관련해서 족보를 따지면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진짜 사랑했었던 사람. 한국 문화와 민예를 사랑했었던. 그래서 한국 미술의 특징을 비장의 미, 뭐 이렇게 약을 팔았던 쌉소리고요. 소박의 미, 비장의 미, 뭐 이런 거 했는데 다 쌉소리입니다. 그거는 조선 후기 얘기고, 우리가 소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 막사발 이런 건 소박한 거 맞는데, 그건 조선 후기 얘기고, 석굴암 같은 경우는 전부 치밀한 계산입니다. 계산 조금만 잘못되면 천정이 홀라당 내려앉습니다. 진짜 계산이에요. 저 설계도 아마 뚜렷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 계산 잘못하면 돔이라는 거는 조금만 힘점이 잘못 맞으면 그냥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 건축해 놓고 손 안 대고 계속 뻗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계산력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일부는 맞는데 실제로는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뭐 그 정도도 충분히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받았어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훈장도 받고 이랬던 아주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했던 그런 분인데 그 밑에 이제 우연 고요섭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대 총장도 했었던 황수영 선생님이 그 밑에 제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충식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밑에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의 책으로서 대표되는 게 조선을 생각한다 이름부터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을 알 수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조선을 생각한다. 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글씨 더럽게 많고 지금 생각해만 재미없는 책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책으로 해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 먹혔다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미해법문이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미해법문 하면 일본은 정토종이 발달해 있거든요. 정토 연불 뭐 이런 거, 아미타 부처님 뭐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토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 미해법문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한 얘기가 나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선한 사람도 구제하는데 악한 사람은 더 구제하지 않겠냐? 이렇게 쓴다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더 연민의 정이 가는 거래. 그래서 악한 사람을 먼저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 기독교는 신을 믿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나 안 그러면 여호와를 믿느냐? 갖고 이게 선악도 없어. 걔네는 그냥 믿으면 장땡이요. 믿고 돈 갖다 주면 장땡이야.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걔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는 악인을 먼저 구제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보살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인데 이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마음에 끼는 자식은 좀 더 모질른 자식.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언제나 많이 생각했다는. 야, 진짜 저는 난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은 조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기기가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동양학을 배워서 유불도 3교를 다 익히려면 나이 20살 전에 해야 된다. 머리가 여물기 전에 해야 된다. 마치 언어랑 똑같아. 2개나 3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려면 어렸을 때 해야 돼. 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가 굳은 뒤에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덜 여물었을 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 20살 이상 돼서 뭐 대학 가서 뭐 전공 결정해서 너는 나한테 죽어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경이 쓰였겠지. 근데 불보살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태가 메롱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불보살이래. 그리고 상태가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구제의 핵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지도 그렇지 않을까? 복지도? 부자한테 복지가 뭐 필요한가? 그래서 복지도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불보살림의 구제력도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크게 간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나야말로 구제해 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대. 너무 멋있지 않아? 그 미애비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는 쩔이기 때문에 더 우대해서 구제될 거야. 잘난 놈은 지가 가면 돼. 굳이 불보살림이 필요가 없어.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극락은 진짜 재미없는 세계고, 극락은 진짜 재미없는 세계고, 진정한 이상 세계에는 부처님이 필요가 없는 게 이상 세계예요. 왜? 다 지가 알아서 해. 절이 끝나는 날은 사식구제가 없어지는 게 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다 지가 알아서 가. 나 간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왜? 불교가 사라질 때 진정한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불교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불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 더 이상 약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다 전공자야.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제가 여기서 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구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게 통하는 거고, 더 약하고 더 힘들고 더 악한 사람에게 더 크게 작동한대. 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거듭났잖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아까 대한 스님이 땡땡이 치면서 대한 그거는 그거지 같지?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거든. 현실에서 편안하다. 야, 안 편해. 내가 안 편하다고. 뭐가 편해? 그래서
타이레놀급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사기를 치고 그래.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유튜버인데 성철 스님 것도 만들었고 자기가 저 법정 스님 것도 만들었대. 그래서 좋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거 하나 만들어도 되겠니? 이렇게 이제 초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탈속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얘기나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현실을 관통할 수 있는 얘기가 좋은 거고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여기서 꼭 물질적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먹힐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신이 편집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다. 하지만 마치 이렇게 약간 멋있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 무소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소유주의도 아니에요. 무소유를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의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의 소유 방식이지. 네. 청빈도 진정한 청빈이 아니에요. 청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게 놓아서 출가한 게 아니고 더 크게 가지려고 출가한 거예요. 이걸 놨을 뿐이지 또 다른 걸 가졌잖아. 그게 수행이고 그게 당신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보하라, 뭘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절에 사람들이 안 온다. 야, 지금 내 자식이 입시를 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라. 그런 마음이 평안은 개뿔. 뭐가 평안해. 어떻게 해서라든지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하고 자식의 편협함을 대신해서라도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입시기도 때 법당이 차는 이유인데? 아니 그렇잖아. 입시기도 끝나면 팍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그런데 하는 말은 마음을 비워라.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죠. 생뚱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나?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요즘 유행하는 말, 마음 챙김. 정신병자냐? 왜 마음을 챙겨? 너는 네 마음을 챙겨야 될 정도야? 너는 마음이 없어? 정신분열이야? 근데 그런 게 먹혀요. 나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관조해야 돼. 마음은 통체적인 거야, 이 무식한 것들아. 그냥 직자로 쓰면 되는 거야. 수행의 기본도 모르는 쌉소리를 하는 거지. 지 마음을 자꾸 너 그러다가 정신 분열된다. 그건 환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아무렇게나 해. 이런 식의 얘기들 사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중국 철학에서 다 논점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뭐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로 즉자적으로 쭉쭉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약간 타자화시키는 훈련을 할 때는 있어. 하지만 마음을 챙겨야 되고 마음을 관조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러면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윗바사나나 저런 것들은 다 사기야. 저런 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논점들이 다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 성리학, 양명학이라든지 선종에서 다 논의들이 됐었던 중국 철학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점화 됐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야나기 문헤요시의 미해 법문에 보면 쩌리일수록 더 구제의 가능성이 커진다더라. 너네는 쩌리기 때문에 극락에 간다. 쩌리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쩌리기 때문에 극락 가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기도고 타력입니다. 기도고 타력. 타력이 나쁘냐? 기도가 나쁘냐? 웃기지도 않는 소리요. 여러분 부모님이 강남에 집 한 채 물려줬어.
나빠? 해피해. 이게 타력이야. 이게 타력. 내가 꼭 모아서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네가 인생의 개고생이 뭔지 잘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빌 수 있으면 비비는 게 좋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편하게 가는 게 좋고, 예전에 목정배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 그렇지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막 말이나 이런 거 세게 하잖아. 근데 목정배 선생님은 나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너 스님, 그거 뭐 그러려나 하세요. 힘들겠어요. 이러길래 다 고진감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런 고생은 안 사도 돼요. 쓸데없는 고생입니다. 저놈들이 스님을 골탕 먹이려고 나쁜 놈들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쉽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뭐하러 빙빙 돌아서 갑니까? 그 쉽게 가는 길이 기도하고 타력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굳이 맨바닥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는 맨바닥에서 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왜 기업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기업인들 자제 중에. 왜? 걔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크게 물려받은 건 없지만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류 같은 걸 줘. 이렇게 일감을. 그러니까 그냥 쭉쭉 성공하는 거야. 트럼프도 자수성가형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없으면 맨바닥에서 해야지. 그건 어쩌겠어. 얼마 전에 그 라디오 BBS에서 이 라디오 녹화하는데 뭐 새해 덕담, 새해 프로니까 새해 특집 프로니까 덕담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복 짓는 걸 실천해라. 덕담이 너네를 바꾸지 않는다. 덕담은 바꿀 거 한 개도 없다. 달달한 얘기 좋아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진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이 책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책은 다 가지고 왔을 걸로 믿고, 그건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수의 대비바사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난행도와 이행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수의 십주비바사론, 용수 나가르주나 어떻게 보면 8종의 시조고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이에요. 중간학파의 시조기도 하고 대승불교를 가장 대표하는 화엄경과 반야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행도 난행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길 그냥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을 갈 때 걸어서 갈 거냐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걸어간다. 개고생입니다. 물론 뭐 그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보고 난행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 타고 크루즈 여행해서, 여행 중에 제일 편안한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짐을 쌌다 풀었다를 안 해도 돼. 자기 방이 있잖아. 보통 이제 해외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을 계속 풀었다 쌌다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짐을 안 풉니다. 엽기적이지. 안 풀면 돼. 근데 보살님들은 다 풀더라고. 치약 칫솔 거기 거 쓰면 되고 그냥 뻗으면 돼.
기본 몇 가지만 딱 꺼내서 그냥 쓰고 치면 돼. 근데 꼭 이제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몸 같은 가방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 심한 거 도대체 여기에 뭐 이게 토막살인에 이용되나 싶을 정도로 큰 가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 신발도 몇 개를 갖고 와. 야, 4박 5일인데 신발을 왜 몇 개를 갖고 와? 그리고 옷이 계속 바뀌어. 우리 옷 하나로 갑니다. 옷을 왜 바꿔? 하나로 밀면 돼. 그거 끄떡없어. 그렇게 가면 간편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 이렇게 할 때 중국 같은 데 갈 때는 가까운 데니까 한 호텔에서 2박이나 3박을 하게 해버리면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편하잖아. 귀중품만 딱 들고 가면 되지. 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 별게 없잖아. 여러분이 귀중품이니까. 여러분만 나가면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마음 챙김 이거보다 내가 귀중품이야. 이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아. 그렇게 해서 크루즈 여행은 뭐 저도 못 해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20일, 30일, 40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유람선 막 이러면서 밤에 폭죽 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그게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안 퍼져 있고요. 유럽 분들이 이렇게 장기 휴가 내고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야, 근데 30일짜리 크루즈 여행 가면 할매하고 저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는 거 아니야? 몰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불교의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의 크루즈 여행 상품권.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가는 49제 크루즈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도 나와. 이게 반야용선도 이 책에 나오거든? 도장 지나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 가이드가 2명이 붙습니다. 앞쪽에 일로왕보살, 뒤쪽에 지장보살. 일로왕보살은 언제나 깃발을 들고 있고 그게 깃발맨의 시조거든요. 일로왕보살이 깃발맨의 시조. 내가 얼마 전에 그 진흥원 거기 잡지에서 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K 웹툰의 시조가 팔상도에 있다. K 웹툰 아시죠? 웹툰. 팔상도가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쪼개서 그려놨어요. 한 장에다가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해서 그려놨어.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이 깃발맨, 어떻게 보면 가이드의 시조, 일로왕보살. 그리고 이게 다 한국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불교가 사실은 한국에서 나왔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 육자대명왕진원도 오만이 반매요? 이렇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일로왕보살도 일로와 이래갖고 일로왕보살이야. 깃발 딱 들고 이렇게. 일로왕보살도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서쪽을 보고 있고 머리는 동쪽을 봅니다. 이게 따라오나를 보는 거예요. 손님 따라오시나? 딴짓하지 않나? 이게 가이드의 표본입니다. 가이드는 먼 일을 하더라도 숫자를 잘 세야 돼. 손님 숫자를 잘 세야 돼. 그렇게 해서 육로로 가는 여행 있고, 그거를 난행도 힘들게 가는 거, 그러니까 자력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타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거기서 밥 주지, 시간 나와서 드세요 이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내려서 자 구경하세요 이러면 구경하면 되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그런 걸 보고 이행도,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길. 그래서 불보살님의 배를 타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차 있어? 차가 있으면 편하지.
목적지까지 뭐 안 걸어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돈이 들어야 되고 우리 같이 이제 차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차 없는 사람이 남의 차를 탔을 때는 주차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주차될 데가 없는데 나만 먼저 내릴게. 알아서 대고 와 이렇게. 그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 있는 차면 더 좋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지. 하지만 기사를 두고 내 차를 쓰려면 유지비가 많지. 그래서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 주변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그냥 택시 타고 다니세요. 택시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차 유지비보다 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택시 겁나 타지. 실제로 저는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멀미를 해서 그래요. 멀미를 해서 면허를 못 땄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멀미를 해서 자기는 면허를 땄대. 운전을 하면 멀미를 안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멀미해서 차가 싫어서 면허를 안 땄어. 못 딴 거예요. 차 자체가 싫어서. 그리고 지금도 저는 버스를 잘 못 타요. 버스 잘 못 타요. 그래서 단거리 다닐 때는 택시 타고 장거리는 기차 타고 기차나 시외버스 이런 거 타고 일반 시내버스 잘 못 탑니다. 시내버스는 제가 타본 게 몇십 년 동안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차를 타면 뭐 그렇게 좋은 점이 있지.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운전을 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여기고 우리처럼 머리털 나고 머리털 밀고 계속해서 대중교통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쓴 사람은 불편한지 몰라. 별로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난행동, 쉬운 길. 그러니까 지하철은 예를 들면 1,300원, 1,400원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많이 타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삐그러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정몽준 그 회장님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뭐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뭐 이랬더니 뭐 200원 뭐 이렇게 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지하철을 진짜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나 얼마인지 몰라. 삑과 환승입니다 밖에 몰라. 나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 뭐 1,300원인지 1,400원인지 뭐 그 정도 하겠지. 예. 그래서 1,300원을 내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환승해서 더 가면 뭐 1,4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거를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훨씬 더 비싸겠지. 그래서 불보살의 서원을 타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아기는 물에 가라앉는다. 마치 바늘이 물에 뜰 수 없는 것처럼 작은 것도 뜰 수 없다. 하지만 불보살의 서원에 배에 타면 항공모함에는 비행기가 100대도 올라가요. 100대, 진짜. 중국제 저런 좀 싼 거 말고 미국 거 하면 뭐 그냥 엄청나. 항공모함. 그래서 항공모함 몇 대만 딱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서너 대가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딱 해버리면 한국군 못 움직인다. 항공모함 그리고 한 대가 아니에요. 거기 옆에 이렇게 딱 모선들이 쫙 하고 거기에 비행기가 막 다 붙어 있는 거야. 옆에 이렇게 순양함 뭐 이런 거 쫙 붙거든. 그게 몇 대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전체 병력을 상대할 수 있어요. 육군이 많은들 뭐 하겠어. 점프해서 때릴 수도 없잖아. 쟤네 비행기하고 포로 날리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100대도 더 탈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유예요? 항공모함이 대단하니까. 비행기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고 업이 많고 잘못이 많더라도 불보살의 기도에 편성할, 그 서원에 편성할 수만 있으면 떠간다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에도 가라앉고, 똑똑한 사람은 큰 죄에도 가라앉지 않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현실도 비슷해. 죄를 지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장발장 같이 되는 거예요. 빵 한 조금 치고도 쎄리 도망 댕기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별거 없잖아. 우리도 보잖아, 그거를. 아니, 그렇지 않아? 걸려고 해도 편법이지, 이게 편법은 될 수 있어도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야. 야리하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거든요. 밀린다 악문경 어렸을 때 보면서 저는 밀린다 악문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밀린다 악문경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이 서북인도에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히랍 계열의 왕이에요. 그리스 계열의 왕. 왜 그리스 계열의 왕이 서북인도에 있냐면 알렉산더의 도마 원정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서북인도까지 쫙 올라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 저쪽 서아시아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그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랍식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야, 불교가 인과법인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무슨 구원이 돼? 이랬더니 밀린다 왕이, 사가세나 스님이, 나선비구,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나선이거든요. 나선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서운의 배에 편승하면 물에 빠지지 않듯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될 수 있다. 작은 바늘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도 물 위에 뜨지 않고 가라앉지만, 하지만 배를 타면 그것에 만배가 돼도 충분히 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과율에 어긋나지 않는다. 논리가 상충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이 논리가 상충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네가 쩔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목이 잘리고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고민해 보겠지.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죄를 알고 짓는 사람과 모르고 짓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죄가 무겁냐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도 평가할 때 뭐가 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폭,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상한 짓 하는 놈은 죄를 경감시켜줬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계속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거죠. 왜? 저게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 인과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 이게 술 취해서 또라이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누구를 공격한다는 대상이 없잖아. 길 가다가 퍽치기하고 뭐가 틀려. 보통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내 뒤에서 딴 사람이 따라와도 안심하고 가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술 취해가지고 미친듯이.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도 음주운전이 더 죄가 무거운 거잖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잖아.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가벼운 거 아니냐, 그건 미필적 고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세나는 정반대 얘기를 하죠. 알면서 짓는 죄가 가볍다.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문제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뭘 드냐면, 이게 이제 쇠로 된 봉인데 불에 달궜대, 빨갛게. 근데 이게 불에 달궈진 쇠라는 걸 알고 지금 내가 이걸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걸 무조건 쥐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 이게 달궈진 쇠라는 걸 알면 그걸 잡는 사람이 최대한 공간을 벌리면서 잡는데, 잡긴 잡는데 공간을 둔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덜 익으려고. 그런데 이게 달궈진 생지를 모르는 장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덥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작난다는 거죠. 아작 이런 표현 좋잖아. 이게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방송 같으면 삐 처리하고 저 PD가 잘라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이게 유튜브의 자유야. 근데 뭐 유튜브에서 뭐 반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속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가 유튜브를 몰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유튜브는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시장 바닥이거든. 정제되지 않은 거. 그러면 공영방송 KBS를 봐. 유튜브 보지 말고. 굉장히 재밌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법을 어기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여차하면 바꿀 수 있죠. 야, 이러다가 내가 골로 가겠는데 바꿔버리죠. 그리고 진짜 법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의 틈 사이를 비사이로 막가처럼. 야, 비사이로 막가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아? 우리의 정겨운 표현 비사이로 막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치? 비사이로 막가. 비가 내리는 그 사이로다가 가면서도 비에 젖지 않는데.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 비사이로 막가하고 비슷한 게 예전에 장자에 보면 포정해우라고 있어요. 포정해우. 포정이라고 하는 도살업자, 정육점 주인이 해우, 소를 해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30년이 돼도 칼을 갈지 않는데 칼을 갈 필요가 없대. 칼날이 언제나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 낚였잖아. 장미칼, 언 고기도 쓰는 줄 알았더니 개뿔 쓸기는 뭘 쓸어. 장미칼로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지. 그 홈쇼핑 광고에 보면 장미칼로 언 고기도 쓰는데 그거는 진짜 잘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물쇠 자르는 거. 야, 그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칼날 두께 대비 자물쇠는 이따시만한 거 아니오. 자물쇠 쇠 두께가. 그걸 어떻게 잘라. 그런데 우리 그걸 믿었잖아. 왜? 홈쇼핑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미칼을 한번 샀잖아. 그런 기억 안 나? 유행을 하면 사봐. 그래야 인생의 경험이 돼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그 장미칼이 한번 크게 유행을 했지. 전국을 강타했지. 뭐 대단한. 그리고 비싸지도 않았어. 비싼 칼은 쌍둥이 칼 뭐 이런 거 비싸거든. 독일제 뭐 빅토리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위스 거. 그런 거 비싸잖아.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그렇게 장미칼 다 낚였지. 다 낚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 형성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칼을 갈아야 되냐면 이런 음식 같은 걸 조리할 때 그 결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고기 같은 걸 하면 뼈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한 심줄이나 이런 거랑. 근데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에도 결이 있대. 그래서 힘줄과 살이 약간 떠 있다는 거예요. 뼈하고도 약간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닭이라든지 이런 거 발골하는 사람, 뼈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 보면 진짜 이렇게 싹 뼈 없는 닭발 그거 못 봤어? 나 그런 거 기계로 하는 건 줄 알았어. 사람이 손으로 뽑던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유목민들 그 양 잡는 거 보면 있잖아요. 양 가죽을 벗기거든. 사냥 가죽. 면양 말고 사냥 가죽 벗기거든. 피 한 방울도 안 내고 벗겨. 껍질을 이렇게 싹 벗기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 우리는 요거 하나만 뜯어도 피가 나는데. 요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큐티클인가 뭔가 이거 올라오는 거 이거 뜯어가지고 피 나는데 그 가죽 전체를 벗기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이렇게 살살 눌러가면서 하거든. 몸통하고 다큐 이런 거 안 봤어? 아니 진짜
그런 식으로 그 사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이만 칼날을 싹 집어넣어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30년을 해도 칼을 갈 필요가 없대. 중국식 개구랍니다. 중국식 개구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 사이로 막가가 아니고 법 사이로 막가. 그래서 야,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하지만 법으로 초촉할 수가 없어. 법이 없어. 너무 잘하는 거지. 그게 아는 사람이 죄가 적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우리 주변에도 있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나 그거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상속세 잘 많이 안 냅니다. 약간 분산시키지. 뭘 어떻게 하고 뭐 얼마까지는 괜찮고 뭐 이래갖고 쭉 계산 때리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날름 받았다가 날라가서 야, 이게 내가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희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는 좋은 마음 같잖아.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 많이 내는 게 원인 사람이에요. 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 상속세 많이 냈다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자다가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 얘기가. 아니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거 아니요? 상속세 안 내는 법 가르쳐 줄까? 상속 포기하면 돼. 상속 포기 신청하면 돼. 근데 상속세만 안 내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없어져. 동시에 없어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빚이 채무가 돈보다 많을 때 그런 경우 받을 거보다 쉽게 말해서 내가 5천만 원밖에 우리 아버지한테 못 받겠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2억 빚이 있어요. 그럼 상속 포기해버리잖아. 아니 맞잖아. 그런데 그걸 자기가 상속을 포기하면 될 거를 법을 잘 몰라서 받아놓고 갚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갚아주는 게 정당한 거니까 포기해서. 그럼 못 받은 사람은 뭐냐? 막말로 얘기해서 돈 꿔줬는데 못 받은 사람은 뭐야? 그래서 갚아주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알면 그렇게 싹싹싹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죄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갈 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옥 간다. 똑똑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 굉장히, 그러니까 지옥은 어리석은 순으로 가는 거지, 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하고 똑같아. 그런 거 있잖아. 일반인이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 칠 게 없어요. 크게 큰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면 나라가 뒤집어지죠. 요즘은 정치인도 사고를 치니까. 저번에 루나 사태로 50종가가 없어졌대잖아.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 엄청난 거예요. 50조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 요번에는 또 저번에 뭐 요번에 아니고 저번에 뭐 김진태 씨인가 강원도지사 난 그거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고발 사건 그리고 지금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입 한 번 잘못 털었다가. 그래서 그게 강원도청이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선 건데 나 안 갚을래요 이 말 했다가 지금 뭐 자금시장이 다 뭐 경색이 되고 이런 뉴스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뭐 수백조를 기금을 꽂아 넣어도 지금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뭐 수십 종가, 50종가를 뭐 넣었대잖아. 그걸 안정시키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서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어려워요. 뭐 한전이 무슨 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도 미달이 됐어요. 뉴스 안 봐? 제가 뭐 이런 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한전 같은 데가 잘못되면 한전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될 일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돈 구하기가 어려우면 민간은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고덕 대단지인가 거기 뭐 아파트 짓다가 중지됐어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난리 난다. 진짜. 그런 큰 대단지가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언제 집이 지어지고 들어가고 뭐 월세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를 살고 있고 이럴 거 아니오. 돈이 많아서 집이 두 채, 세 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그게 그 비용들이 엄청나요. 잠깐만 서도 몇 달만 서도 그게 야, 이런 거를 쓸데없이 입을 털어가지고 저렇게 사고를 치나 싶은 정도의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사고 치면 그 규모가 수십 조씩인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사고 쳐봐. 내가 신도한테 불사 받아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냐?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1조를 받겠어. 뭘 얼마를 어디서 누가 나한테 1조를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맞잖아. 근데 이런 큰 사람들은 사고를 치면 수십조 단위로 쳐버리니까 말이 요즘 자꾸 뭐 수십조 몇 조 이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이렇게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지 그 정도 돈이면요 우리 전체가 세세생생 벌어도 한 푼도 안 쓰고 해도 못 모아요. 1조도 못 모아요. 진짜 몇 겁을 태어나야 될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뭐 법적인 뭐를 받느냐? 재산을 환수당하느냐? 없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빌려가지고 띄어먹고 도망가 봐. 절대 안 나지. 물론 자비로운 보살님을 만나면 에라 먹고 말아라 씨 이러면 고맙지. 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신고하면 피곤하지. 아니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빠도 걸리지 않아.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악마는 천상에 살아. 마왕 파수는 천상에 산다니까. 기독교는 악마는 지옥에 살아. 루시퍼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맨 밑에서 굴르고 있어. 근데 불교에서 마왕 파수는 욕계 육천에 살아. 아까 얘기한 제석천보다도 더 높은 데 살아. 왜? 요즘으로 말하면 딱 그런 거예요. 뭐 론스타 이런 놈들. 잠깐 들어와서 한 1조 정도 후루룩 짭짭하고 나가면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해. 뭐 세금을 더 매겨갖고 몇 천억 환수. 야, 한 2조 먹었는데 한 2천억 그냥 그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주지 뭐. 야, 나도 죽었다. 내가 2조를 먹으면 나 1조도 주겠다. 세금 내가 1조 낼게 1조. 되잖아.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자꾸 반복되면 근로 의욕이 너무 사라지는 문제도 있어요. 야, 1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누구는 한 달에 저축 젊은 분이 50에서 100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젊은 분이. 예. 그런데 그렇게 막 먹고 튀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마왕궁에 사는. 그리고 걔네는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쩌리들이 잔 거 먹다가 법에 걸려서 감옥소에 가지. 또 이 정겨운 표현 나오잖아. 감옥소 언제 들어봤겠어. 이게 참 오래간만에 듣는 고향의 소리 아니에요. 고향의 소리. 감옥소 다른 말로 까막소. 그거는 감옥소 이제 조금 잘못 발음해가지고 까막소.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콩밥을 먹고.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서는 콩밥을 안 준다는 거. 왜 콩밥을 먹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콩밥 안 준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아니 다 뭐 아실만한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불교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왕은 여인 오장설이라고 여자가 될 수 없는 5개의 넘사벽이 있어. 인도는 남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최고는 여자가 못 된다고 얘기해. 그 5개가 뭐냐면 부처님은 여자일 수가 없대. 그 다음에 전륜성왕, 대제국을 건설하는 큰 왕은 여자일 수 없대. 네, 여자일 수 없대. 제석천, 하느님은 여자일 수 없대. 범천, 조물주는 여자일 수 없대. 그 5번째가 마왕이에요. 마왕은 여자일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인 오장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냥 쌉소리입니다. 예, 요즘 같은 시절에는 맞도 않는 얘기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왕의 레벨이 그렇게 높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논점 자체가. 그러니까 마왕이면 지옥에서 구르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형 로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 정치권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아니 진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직선보다 더 고든 직선. 그 다음에 쉽게 갈 수 있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행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유럽 여행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길 찾고 어디 지역 찾고 그 다음에 뭐 에어비앤비를 하든지 뭐 호텔을 예약하든지 해갖고 쫙 뽑죠. 그리고 지 혼자나 둘이서 가. 그런 걸 뽑아놓은 걸 제 옆에 가이드가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렇게 잘해. 그러면 걔가 가봤냐? 안 가봤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걸 다 뽑아내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녀분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행도를 가는 거예요. 그건 난행도. 그 준비하는 데만 몇십 일이 걸려.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게 재밌지.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잖아? 쭉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느냐? 패키지로 가지. 홈쇼핑을 보다가 아무개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야, 너 그거 갈래? 그러면 오케이 콜 하면 가는 거요. 가면 가이드가 점호부터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몇 시까지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자 여권 이렇게 걷고 뭐 영어를 할 필요도 없어. 따라오세요. 그러면 통과야. 통과. 거기서 옆에 숫자만 쉬어. 밥 먹을 때 뭐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어. 왜? 거기 가서 메뉴가 나와 있어. 메뉴를 선택하느냐? 선택은 무슨 개뿌리 선택. 주는 대로 먹어. 에펠탑에 가도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여기서 찍고 10분 뒤에 이동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찍어. 그게 이제 이행도. 쉽지? 근데 효율 엄청 좋아요. 왜? 배낭여행으로 20일 가도 그렇게 많이 못 가. 왜? 요렇게 이동하고 요렇게 이동하고 요 짓 하다가 그리고 걔는 밥 먹으러 들어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예약이 됐으니까 그 시간에 딱 가면 나와 있어. 먹는데 다 이게 해서 30분 안에 끝납니다. 30분 안에 끝나. 근데 가서 뭐 먹지? 요건가? 저건지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컨닝을 또 해야 되거든? 저건가? 저건가? 괜찮을까? 이래갖고 하나 시켜. 그러면 그게 요리 주문이 이제 들어가. 하고 한참이 있어야 나와.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럼 먹어보고 맛있나? 이거 계속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인간이 먹는 음식은 맞나? 뭐 이러면서 화두를 잡아. 그러면서 먹어. 이런 식으로 먹으면 삼시세끼가 됩니다. 삼시세끼. 삼시세끼 우리 봤잖아. 도대체 무슨 놈의 프로가 밥 세끼 먹으면 하루가 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세끼 먹어. 그 삼시세끼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밥을 세끼 먹으면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 프로 보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는 게 무진장요. 이거는 지금 여기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립 서비스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서 나 가사노동이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지 몰라. 밥 준비하고 이런 게 시간. 걔네 청소도 제대로 안 해.
밥 식재료 준비하고 뭐 먹을까? 식재료 준비하고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갖고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식재료 준비하고 무한 반복이야. 예, 시지포스의 신화를 보는 것 같아. 시지포스 신화 압니까? 걔가 이렇게 나대다가 형벌을 얻어가지고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산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리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굳이 그걸 계속 왜 올리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어차피 그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뭐 산을 깎든가. 올라가서 깎든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만하게 해놓든가. 이게 뭐 바보도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가 싶지.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같은 게 이행도. 그리고 혼자서 그 일정을 다 짜서 하는 게 난행도. 난행도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난행도. 그러니까는 뭐 선원의 스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난행도.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사실 뭐 성취하고 그 다음에 가피를 받고 이행도. 그거는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하는, 부처님의 서원의 배에 타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롯데월드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돼. 내가 굳이 신경 코일 필요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도 많을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죽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쓸 만큼만 딱 하면 돼. 그래서 그 정도가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약발이 잘 받나, 기도발이 잘 받나, 이런 거. 우리는 실전적입니다. 우리 실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